이어서 뉴스 이데이 순서입니다. 경주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빚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주시가 8년 전에 맺은 계약 때문에 이 30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문석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빚어진 신축 아파트 경주 어딘가요? 네, 이 경주시 용왕동 용왕지구에 들어선 경주 뉴센트럴 에일리네들 아파트인데요. 네.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승인을 거쳐서 당초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부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아파트 건설사인 IS 동서가 13억 원가량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받지 못하면 경주시는 준공 승인을 할 수 없어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예, 보통은 이제 건축주나 이 건설 주체, 이 건설사 같은 곳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네. 내지 못한다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이 문제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경주시는 2010년 이후 용왕지구 개발을 추진했는데요. 경주의 관문격인 용왕지구는 넓은 평지에다 형상강도 끼고 있어 주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경주 유일의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도 있죠. 조합 설립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15년 1월 용왕지구 개발 주체이자 시행자인 경주 용왕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자인 HS 서라벌 아파트 건설사인 협성건설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 2건에 대해 HS 서라벌이 책임 준공을 하고 모든 비용은 HS 서라벌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HS 서라벌이 용왕지구 개발을 맡아서 알아서 모두 개발하고 관련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HS 서라벌이라는 곳은 권한을 위임받은 일종의 그 개발 사업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특수 목적법인인데요. HS 서라벌은 협성건설이 용왕지구 개발을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법인이자 자회사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HS는 협성의 영문 이니셜이고 서라벌은 경주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S 서라벌은 협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용왕지구 개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개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아파트 건설입니다. 이곳에 2,3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협약 체결 이후 2년 뒤인 2017년 협성건설은 용왕지구에 1,588가구 규모의 협성 슈퍼레 아파트를 완공했습니다. 협성건설은 준공에 앞서 17억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경주시에 납부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협성건설이 이 17억 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6년이 지난 지난해 9월 협성건설은 갑자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7억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예. 현행 하수도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 사업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합 대신 건설사가 납부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즉 협성건설은 사업 주체인 조합이 내야 하는 돈을 자신들이 냈던 만큼 이를 돌려받아야 하겠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경주시 측에서는 당연히 반박을 했을 텐데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시는 2015년 조합과 협성건설이 체결한 협약에는 분명히 HS 서라벌이 책임 준공을 하고 모든 비용은 HS 서라벌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 만큼 네. 또 이게 분명히 그 협약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게다가 협성도 이를 인지하고서 부담금을 납부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5월 17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협성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협약이 현행법을 우선할 수 없다 이런 이유인데요. 조합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내용의 협약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결입니다. 예. 자, 결국 논란이 또 에일린의 뜰로 번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일리넷들은 협성 슈퍼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당초 에일리넷들 부지에는 협성 슈퍼레 2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성 측이 이 부지를 IS 동서에 팔았고 다른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네. 에일리넷들은 795가구 규모인데요. 경주시는 당초 협약 내용에 따라서 건설사인
IS 동서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협성건설이 IS 동서의 협약의 존재 여부를 알렸고 경주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계획이 모두 틀어졌습니다. 네. 비록 1심이어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이 건설사가 부담금을 내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만큼 건설사의 납부를 요청하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협성건설의 승소 소식을 들은 IS 동수도 이를 순순히 내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결국 경주시는 조합에 13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IS 동서에도 알리고 협조, 즉 좀 대신 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이 이걸 납부할 여력이 되나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없는데요. 네. 현재 용왕지구는 개발 사업 대부분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합은 마무리 절차를 밟기 위한 형식상 당체로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런 말이 무성합니다. 네. 이 앞서 조합은 몇 년 전에 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미 정상까지 맞춰서 조합원도 현재 몇 명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13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자, 이로 인해서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경주시가 준공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담당 부서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에코 물센터가 맡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도 이런 절차의 하나인데요. 네. 이후 각 부서들의 절차를 모두 밟으면 주택가가 최종적으로 준공 승인을 하고 입주자들이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행정 절차대로라면 준공 승인은 받지 못합니다. 네. 7월 초부터 입주하려던 아파트 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상황이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 단톡방과 카페 등에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이 당초 7월 초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이로 인해 단톡방 등에서는 조합과 건설사, 경주시 등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고 경주시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달라는 독려성 글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를 보여주듯 지난주부터 관련 부서에는 문의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주시도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부담금을 받지 못했지만 준공 승인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준공 승인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 부담금은 또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 세금으로 부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듯 경주시는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항소 절차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만약 2심마저 패소한다면 경주시는 꼼짝없이 17억 원을 협성건설에 돌려줘야 합니다. 시민 돈으로 나가는 거죠. 이 돈은 조합으로부터 받아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조합은 앞서 말씀드렸듯 빈 껍데기만 남은 조직인 만큼 경주시가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예. 때문입니다. 상황은 에일리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담금을 받지 않고 준공 승인을 냈지만 이는 조합에서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두 아파트 단지에서만 30억 원에 달하는 미납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주시의 행정적인 착오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8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 경주시의 행정이 매우 어설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경주시는 분명히 부담금을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조합과 건설사의 사적인 계약만 믿고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 당시 책임자나 실무자 상당수는 이미 퇴직했고 네. 행정공무원의 순환 보직 특성상 같은 자리에 남아있는 공무원도 현재 없습니다. 지금의 담당 부서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상당히 억울해하는 이유이고 이들의 난감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또 일부에서는 조합, 건설사, 또 소송을 부추긴 변호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용왕지구 개발 당시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조합이 속칭 갑이 돼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듣보잡이었던 너희를 선택해서 돈을 벌게 해줬으니까 우리에게 잘해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도 당시 용왕지구 사업자로 협성건설이 선정됐다는 사실에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알려진 편이지만 당시만 해도 부산 경남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건설사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항만 해도 협성 슈퍼의 아파트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합은 협성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고 이에 연장선으로 건설사의 불리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변호사들이 협성건설에 접근했고 수임료 없이 승소해서 성공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경주시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협성 입장에서도 현재 경주에서 하는 사업이 없는 만큼 이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합과 협성건설 일부 변호사의 이기심에 경주시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거죠. 경주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경주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문제가 빚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뉴스 이데이에서 살펴봤습니다. 문석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